끊고 그 대통령님하고 통화하고 다시 통화하고 이렇게 해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통화가 요 지금 기록상으로는 통화가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간에 뭐 켜놓고 예. 대통령 전화를 하셨던지 어쨌든 그런 비슷한 기억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 무렵에 23시 21분 아까 변호사님께서 제시했던 무전망을 보면 김봉식 청장님이 무전하셨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3시 20분 통화 정도까지만 해도 증인께서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서 뭐 다시 차단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던 그런 상황은 아니신 그런 검토하시던 상황은 아니셨던 그런 겁니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뭐 준비된 질문을 몇 개만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23시 17분에서 18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대해 김영현 장관에게 보고했고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경찰을 증언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김용현 장관이 당시 경력 배치 상황을 인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더라도 경력 증언이 맞춰질 때까지는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통해 국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인의 아까 증언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피고인께서 증인이나 김봉식 청장으로부터 듣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 들은 월담 국회의원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을 인식을 하시고 월담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인식하에 증인에게 월담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체포하라고 지시하거나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차단한 이후에 월담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불법이니까 체포하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증인 기억이 정확하십니까? 예, 그건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못해서 안타깝는데 그때 무슨 워딩으로 말씀하신지는 예, 잘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주신문에서 좀 답변이 정확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통화 기록은 됐죠? 예, 됐습니다. 재판장님 김진희 변호사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검사님이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월담이 나오는데요. 아까 예. 증인께서는 월담, 정확하게는 월담이 아니지만 월담이라는 표현은 대통령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없고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담이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 전원 의견으로 기재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말씀 녹취서에 남겨놓도록 월담이라는 용어를 하겠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하진 않으셨던 걸로 기억하고 월담이라는 있습니다. 표현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여쭤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녹취서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남겨놓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듣기로는 월담이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억상 당시의 맥락에서는 월담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이 특검보가 들었는데 증언하시랍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그 특검본인이 부분이 좀 증언하시랍니까? 뭐 생각이 좀 뭐 어떤 생각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아까 이런 그 취지죠. 대통령님 그게 변호인단이 얘기가 전혀 질문하실 다른 때 왜 일입니다. 증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재정리해서 이야기해주냐 이렇게 아까 그 불만을 이의제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특검부님께서 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그게 왜 우리 아니고. 증인께서 하신 얘기를 왜 자꾸 정리를 저기 해주셔서 변호사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 안 되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조서에 남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하는 걸 조서에 남겨달라는 저도 그것에 취지로 대해서 말씀드린 이신청하는 거예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네, 이제 네. 재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변호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녹취서에 그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속하게 계속하실까요? 진행하겠습니다. 예, 좀 빨리 할까요? 예, 증인께서는 12월 3일 대통령 안가에 가셨을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 탄핵이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은 사실은 있으십니까?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예, 지난길 주신문 당시에 이제 답변이 정확히 안 됐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김환기 및 백현석 기동단장은 국회 봉쇄에 대해서 기동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이런 증언을 하신 적도 있는데요. 증인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동원된 기동대로 국회를 봉쇄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시죠? 기본적으로 통제를 하려면 그 대여섯 개 기동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예. 예.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여섯 개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까 70개 기동대 한 말씀 70개 정도면 뭐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그 미니멈이 한 7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증인께서는 12월 3일 23시 59분경 그 윤승영 피고인이 증인께 한동훈 체포조 5명에 대해 보고했고, 증인께서는 경찰의 형사 5명이 한동훈 1명을 체포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셨는데 맞으시죠? 경찰이 직접 체포한다는 게 아니라 네. 방첩사 요청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한동훈 체포를 하는 방첩사에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구나 예. 정도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가수사본부 측에서는 형사 5명이 방첩사에게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고 인식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증인께서 윤승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실 때 그 경찰 5명이 방첩사에게 길 안내를 한다 이렇게 보고받으신 건 없으시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이해하신 바로는 그 방첩사의 체포조를 경찰이 형사 5명이 한동훈 체포조를 지원한다 이렇게 인식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쪽 요청에 따라서 이제 보내주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받으셔서 정치인 등 15명에서 16명에 대해 위치 추정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그 명단을 메모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23시 59분경 윤승영 국장이 증인께 한동훈 체포조 5명 보고를 할 당시에 증인의 집무실에는 해당 메모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모 내용을 윤승영에게 공유하거나 보여주거나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 생략하고 한 2-3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윤승영 피고인 반대신문 44만 관련해서 오전에 윤승영 피고인 변호인께서 증인께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찰이 한동훈 체포조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조사를 강행했다고 질문한 것이 있어서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검찰은 구민회로부터 국가수사본부 이현일에게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검사가 증인으로부터 한동훈 체포조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질문을 했다면 구민의 진술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증인은 당시 검사로부터 구민의 진술 내용에 대해 질문받은 기억은 없으시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당시 증인께 그 구민의 진술 내용에 대해 제시하거나 이를 토대로 질문한 적이 없고, 증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에도 그런 부분은 없는데 맞습니까? 예, 검사님이 질문한 대로 제가 답했고, 그거를 나중에 제가 다 읽어보고 서명하고 무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 그대로일 겁니다. 예. 당시 조사는 증인의 지시 및 승인 여부에 대한 증인과 윤승영 국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증인이 한동훈 체포조 언급하시기 전에 검사가 먼저 한동훈 체포조였냐 이렇게 물어본 사실은 없는데 그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 조서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윤 국장 코너로 모는 것 같아서 이 말은 안 했는데 하면서 제가 제 이야기가 맞다는 거를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승영 피고인 반대신문 37회 다항 관련입니다. 오전에 윤승영 피고인 변호인께서 방첩사령관에게 전화 받았다는 이야기를 검찰 6회 조사에서 처음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그 검사가 오전에도 언급했듯이 6회 조사에서는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 받은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처음 했다는 것이고, 증인은 초기 진술 시부터 윤승영에게 저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진술했던 것이 맞으시죠?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다면 증인께서 특별히 피고인 윤승영에게 방첩사령관과의 텔레그램 통화를 알려주었다는 내용을 숨기거나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숨길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제가 그걸 이야기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정신문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확인 외에 그 사건 내용에 대한 질문이 없었던 검찰 1회 조사를 제외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유치장, 구치소 또는 병원에서 매회 변호인 조사 하에
입회하에 조사 받으셨고 변호인께서도 조서 내용을 읽어본 뒤에 함께 서명 날인을 하셨죠. 맞습니다. 예. 조사 전에 증인이나 변호인께서 요청하시면 변호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시간도 부여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조사는 증인께서 점심 식사를 하신 이후부터 진행했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병실에서 증인께서 식사도 하셨고 요청하시면 즉시 휴식 시간을 부여해 드렸었는데 혹시 예,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주신문 마치겠습니다. 예.